네, 취재 수첩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울산 교육감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선거를 치르기 전까지는 좀 자주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과 관련한 상황이라 우리 시민들이 잘 알아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또 워낙에 중간중간에 변동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 오늘도 그런 의미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예측을 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해요. 고 노기 교육감의 배우자인 천창수 씨 공식적으로 선거 출마했습니다. 네, 사실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월 초에 진보 진영에서 추대하고 이게 후보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네. 예상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일에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에 예비 후보로도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 천창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기자회견장 뒤에다가 내걸었던 슬로건이 좀 인상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슬로건의 문구가 중단 없이 한 발 더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자회견의 배경에 사진을 하나 넣었는데 네. 천창수 후보가 생전에 노옥희 교육감하고 손을 잡고 같이 달리는 사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슬로건이나 사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가 뚜렷하죠. 한 번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그렇죠. 뚜렷하게 와닿겠네요. 네, 그러니까 고 노옥희 교육감이 지난 7대와 8대 교육감을 지내면서 추진해왔던 정책이라거나 그다음에 노전 교육감의 교육 철학을 그대로 따르겠다. 그것을 중단 없이 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겠다니까 그 뜻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를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예. 사실 이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천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노옥희 교육감의 배우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고 원래 사범대학을 졸업해서 교사 자격이 있었지만 독재 정권 반대 운동을 하다가 이 교사로 발령을 받지 못한 인물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현대중공업 노동 관련 운동에 투신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노옥희 교육감을 당시에 교육 활동을 하고 있던 노옥희 교육감을 만나게 돼서 결혼까지 이어졌던 거니까 단순하게 배우자 관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노동 운동이나 교육운동에서도 사상적인 동지였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천창수 후보가 실제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면 결국은 노옥희 교육감이 추진하던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다. 그런 예상들이 많았고 네. 그게 아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후보가 5명인 듯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네.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나뉘고 그렇죠. 중도를 표방하는 후보가 한 분 있어서 네. 오히려 이분이 어쩌면 유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도를 표방했던 오흥일 후보가 사퇴를 선언했어요. 예, 오홍일 후보가 어제 예비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면서 공식적으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드러내놓고 내놓은 사퇴의 이유는 가족의 만류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역 교육의 중립성이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공직에 나서려고 했는데 네. 가족들이 완강하게 이런 공직 출마나 선거에 참여하는 거를 반대하고 만류를 했다. 예.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후보를 사퇴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리긴 했는데 그동안 오홍일 후보는 스스로를 중도 성향이라고 밝혀왔고요. 네. 단일화에 대해서는 딱히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 때문에 기자들이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자리에서 여러 번 물어보기도 했는데 네. 본인은 선거에 자신이 있다.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답변을 내놓았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보수나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다른 후보들이 딱히 오홍일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적도 사실은 없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홍일 후보가 끝까지 선거에 참여한다면 단일화의 대상으로 여겨지거나 오홍일 후보 본인이 뭐 단일화를 하자라고 제안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완주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돌았는데 이게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면서 이 가능성은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오흥일 후보가 네. 선거에서는 사퇴를 했습니다만 네, 그렇죠. 본인의 공약은 다른 후보한테 넘겨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 이게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 말인데 일단 후보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내가 준비해왔던 교육의 중립성이 담긴 정책은 진영이 아니라 교육의 중립성을 담아낼 수 있는 후보의 요청이 있다면 제공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 공약 자체 세부 내용을 다 따라서 뭐 이걸 가져가라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네. 본인은 사퇴를 하는데
본인의 뜻과 일치하는 후보가 있다면 내 공약도 넘겨주고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냐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넘겨줄 수 없다가 아니고 넘겨줄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오홍일 후보 같은 경우에 울산에서 계속해서 교직 생활을 오래 했고요. 네. 초대랑 이대 교육위원을 지내기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울산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도 인지도가 조금 쌓인 인물이기도 해요. 지금 교육감 선거가 오홍일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보수 후보 2명, 진보 후보 2명으로 지금 후보들의 성향이 명확하게 갈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대립구조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유권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보수 극단으로 가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진보 정책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교육 경력을 쌓으면서 통해서 얻은 지지세나 이런 단체들도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오홍일 후보 본인을 지지했을 거로 보이는 어떤 유권자 측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다른 후보가 이걸 흡수한다면 그 후보는 어쨌거나 선거 레이스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과 비슷하다면 내 공약을 가져가도 좋다. 내가 선거를 도와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도 이걸 이해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하면 도와는 줄게. 약간 정도의 영화 의미인 속 것 대사 같습니다. 같은 느낌이기도 하네요. 네. 자, 뭐 그러면은 다른 후보들이 이런 제안을 좀 흥미롭게 받아들여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응이 있었을까요? 오늘 구강열 후보 쪽에서 처음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정확히는 오홍일 후보의 공약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그리고 오홍일 후보가 내놓았던 게 이제 핵심 정책 10개, 뭐 그다음에 세부 공약이 한 64개 정도 되는데 네. 이걸 전부 다 본인의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선언을 하냐라고 봤더니 오홍일 후보는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교육계의 동지이고 고 노오키 교육감의 뜻을 잇는다는 점에서 구강열 후보 본인이 보기에는 오홍일 후보가 같은 노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홍일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을 본인이 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오홍일 후보가 내놓았던 공약을 구강열 후보가 어떤 식으로 본인의 공약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구강열 후보가 입후보 한 이후에 처음으로 내놓았던 1번 공약이 전국 최초로 학부모 부당 경비를 영원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고 노오키 교육감의 정책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예. 노오키 교육감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학습비 무상이라거나 무상급식이라거나 교복비 지원이라거나 이런 학습 교육 비용의 무상화를 통해서 공교육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쪽의 정책을 펴왔는데 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공적 부담에서 넘어서서 수학여행비나 체육복비 같은 것도 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하자. 그래서 고 노오키 교육감이 추진했던 무상교육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형태의 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내놓았던 거예요. 예. 그런데 오홍일 후보가 내놓았던 공약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기조가 울산의 학력 하향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대학 입시 성적을 올리겠다. 취업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식의 초점이 더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공부 더 잘 시켜서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보내겠다. 직장 잘 취직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오홍일 후보의 내용에 좀 더 많이 들어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에서 입시 컨설팅 업체 같은 거 운영하잖아요. 네. 이런 전담기관을 교육청 밑에다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고 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가장 나쁜 정책이라고 하면서 대부분 중단시켰던 학업 성취도 평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도 오홍일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입시할 때 특히 대입에서 중요한 게 학생생활 기록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전담해서 준비해 줄 수 있는 상담원을 배치하겠다라는 공약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홍일 교육감이 내놨던 공약들은 대체로 학력 신장을 중심으로 한다거나 소위 말하는 수월성 위주의 교육 정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는 대부분 진보진영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공약들이거든요. 진보진영은 대체로 교육의 평등성이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이 방점을 찍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강열 후보가 본인 스스로 노오키 후보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 많은 이런 오홍일 후보의 정책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수 진영의 후보들은 성적에 좀 더 관심이 많고 그렇죠. 진보 진영의 후보들은 공공성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기준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전혀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나 네. 그럼 공공성도 올리고 네. 학업도 같이 올리겠다. 이거는 그렇죠. 불가능한 건가 봐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또 구강열 후보가 둘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겠고 저것도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학업성 취소 평가라거나 대학 입시를 위한 전담 컨설팅.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소위 공부를 잘한다거나 성적이 좋다거나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이제 가고 싶어하는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이고 학업성 취소 평가라는 것도 결국은 성적 순으로 학생을 줄 세우겠다는 건데 이런 건 진보 교육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적과 공공성에 조금 상관없이. 빛을 잃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이런. 이제 진보 진영에서 우려하는 건데 네. 이제 구강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노오키 교육감의 진보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이제 반영하겠다는 오홍일 후보의 공약과는 맞지 않는 방향상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동안 진보를 자처하면서 나온 후보가 구광열 후보인데 네. 그러면 오홍일 후보의 공약을 본인이 흡수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네. 약간 그러면은 중도 쪽으로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것이다라고 느낌이네요.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진보 진영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은 조금 더 낮아지는 거 아닐까요? 예,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천창수 후보 쪽에서 원래부터 구강열 후보와의 진보 진영 단일화에 부정적이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천창수 후보가 이번에 내놓은 공약만 봐도 차이가 명확하게 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오키 전 교육감의 정책 방향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중시하는 교육의 공공성이나 평등성을 강화하는 쪽. 그러니까 학업 성적이 낮다거나 교육 환경이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신경을 쓰겠다. 예전에 노오키 교육감이 내세웠던 슬로건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란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천창수 후보가 첫 번째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첫 공약이 기초 학력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들을 교육 공부를 잘하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 학년과 그 단계에서 필요한 최소한은 모두 다 채울 수 있게 해주겠다. 커트라인이 있다면 그 위로는 갈 수 다 있게 올라갈 하겠다. 수 있게 그게 모두가 낙오되는 학생이 없게끔 만들겠다라는 네. 게 주요한 공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이면 기초적인 문해력이나 한글 교육이나 수리력 같은 거.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이면 전환기에 뭐 기초 학력 집중 학기제를 운영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는데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문해력이랑 수리력 같은 거. 학생들이 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을 어려워하면서 소위 수포자 문제가 발생하고 문해력 또 생각보다 요새 학생들이 뭐 책을 안 읽는다, 뭐 활자나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공교육 과정상에요. 한글을 떼는 건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현실에서 요즘에는 어떤가요? 입학 전에 거의 다 그렇죠. 한글을 깨우치고 가죠. 예,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다 생각해 보시면 유치원에서 배우지 않나? 아니면은 학습지로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그렇죠. 학생들도 영어 많죠. 심지어 영어를 배우는데 아니면 학습지 선생님이 오시지 않나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잖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들을 다 하시는데 우리나라 공교육 책에서 원래 한글을 떼는 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민간의 영역에서 그다음에 사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부모님이 충분히 가르쳐 줄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아직 한글을 완벽하게 떼지 않은 채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는 워낙 한글을 떼고 온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진행하게 되고 그러면 한글에 대한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못 받은 학생들은 공교육의 가장 밑바닥부터 처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런 것들을 문제라고 보고 교육의 평등성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려면 이런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공약을 내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로 지금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천창수 후보가 보기에는 구강열 후보는 원래부터도 같은 성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일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까 수능 전문하는 입시 컨설팅을 뭐 기관을 세우겠다, 뭐 학업성 지도 평가를 하겠다 이런 오홍일 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구강열 후보랑은 교육 철학이나 교육 기조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는 셈이거든요. 단일화 논의를 하더라도 이게 예. 공약부적인 측면에서 많이 그렇죠.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네, 거군요. 그렇죠. 공약에서 어딘가는 서로 타협을 해야 되는 지점이 네. 있는데 이게 오히려 타협하기 지금 더 어렵게 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비교적
진보 쪽에 속하는 분들의 공약을 살펴봤어요. 네. 보수 성향은 어떨까요? 그분들의 공약은 어떨지 또 궁금한데요. 네. 먼저 이성걸 후보부터 보면요. 1번 공약은 조금 특이한 내용을 내놨어요. 예. 학생들이 각 학교를 졸업하는 시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건강검진을 해서 요새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 미성년자인데도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성 질환을 앓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외부 활동이 부족하고 이렇게 대외 활동은 별로 안 하는데 이제 공부한다 아니면 뭐 스마트폰 본다라고 그 가만히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걸 이색적인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나오는 공약부터는 후보의 성향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 이게 그 기자회견에 나왔던 그 발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좋은 성적은 자신과 가족에게 행복을 준다. 예, 여러분들도 어떤 성향인지 후보의 성향이 확실하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은 자신과 가족에게 행복을 준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는데 학생들이 지금 지출하고 있는 정확히는 학부모님들이 대고 계시는 사교육비를 교육청에서 일부 대주겠다. 이거는 이렇게 논란이 좀 발표를 했습니다.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학원, 민간 예. 네, 교육을 공교육에서 지원하게 되는 셈인 상황이 거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 사교육을 받고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다니거나 뭐 창보서를 사거나 이런 비용을 교육청에서 대주겠다라고 일부를 대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아주 구체적으로 서울 소재 대학의 진학률을 높이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것도 타겟이 명확하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들은 다 서울에 몰려 있고 요새는 전통적인 명문으로 여겨져 왔던 지역의 국립대보다도 오히려 서울 소재 예전에는 그다지 선호도가 높지 않았던 사립대들이 더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 성적 높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 보내겠습니다. 이걸로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진로 상담에서도 역시 대학 진학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진로 교육기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진로라는 게 대부분 대학 진학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기에 대학 진학을 전담하는 컨설턴트를 채용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이건 사실 서울에서 소위 뭐 대치동 같은 데나 사교육이 많이 퍼져 있는 곳에서는 실제로 이런 입시 컨설턴트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공교육의 영역에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약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고 슬로건도 그렇죠. 확연하게 달라지네요. 네. 그러면은 김주홍 후보의 공약은 어떨까요? 예, 김주홍 후보도 1호 공약은 다소 이색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의 체육과 문화 활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바우처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존에 이제 노후키 교육감이나 진보 성향의 교육 정책들이 실행하고 있는 소위 무상 교육을 약간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체육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교육이나 그런 거랑 관련해서 아무 의미 없는 퍼주기식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원은 해준다는 부분에서는 뭐 어떤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보기에 긍정적인 변화라고 읽힐 수 있겠지만 네. 김주홍 후보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다른 공약들을 보면 역시 학생들의 학력 향상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 학력 진단 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력을 좀 파악해놓고 교육을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거 진보 교육 쪽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더 잘하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측면인데 김종호 후보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교사가 됐든 학부모가 됐든 지금 이 학생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뭘 더 가르쳐 줄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학이 됐든 진로 상담이 됐든 이 학생이 지금 어느 수준인지를 정확히 알고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학력 진단은 필요하고 이 학생의 성적을 아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쪽에서 입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위해서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학력을 너무 서열을 정해서 네. 하는 것들에 아이들이 너무 경쟁에 내몰리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만 네. 보수 쪽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위치를 알아야 네.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 거군요. 그런 셈입니다. 지금 두 후보 이성걸 후보와 김주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교육의 가치가. 맞아요. 그러면은 단일화 논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단일화 논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진척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전해드리긴 했는데 예. 김주홍 후보가 단일화에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예. 이건 뭐 본인이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 이런 거에서도 오는 것 같은데 이제 방식도 이제 제안을 했었잖아요. 네. 방송 토론 같은 걸 통해서 일단 유권자들한테 검증을 받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결정하자. 이렇게 구체적인 방식까지 내놨었는데 이성걸 후보가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일화에 하자 말자 하면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 자체를 지금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김주홍 후보가 이제 공약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내가 단일화를 하자고 이렇게까지 제안했는데 답이 없어서 답답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보수 성향 후보 간에는 어떤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수 성향의 후보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이유는 조금 다른 데 있는데요. 아까 진보 진영의 후보 간에는 후보 간의 성향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보수 후보 간에는 교육 철학이나 성향의 차이라기보다는 지금 지역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수 성향의 후보나 이제 그 교육감 선거에서 뛰고 있는 진영들 사이에서 지역 정치권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혹은 뭐 개입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울산 지역의 정치권이 국회 원구성이든 아니면 지자체장이든 대체로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로 대부분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이런 지역 정치권에서 특정 후보를 이미 점 찍어놓고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돌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 간에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목을 받은 쪽이나 그렇지 않은 쪽이나 원활하게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음악 상자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솔직히 선거 공보 오기 전까지 관심도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여러분 들어보시라고. 그렇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도 이전에 그런 얘기 한 거 들은 적이 있었어. 왜 교육감 선거면 학부모가 아니고서는 그렇죠. 투표권은 있습니다만 이름은 알겠는데 이 사람이 어떤 공약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내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그럴 있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울산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하실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네. 마음에 아직 후보가 조금 더 추려질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그죠? 네. 선거일까지는 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후보들 스스로도요, 단일화를 해서 지지세를 결집하는 쪽이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유리하다는 거는 본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내 쪽 진영은 단일화를 못해서 둘이 나가는데 상대 쪽 진영은 단일화에 성공해서 혼자 나간다. 그렇게 된다면 선거의 유불리는 뚜렷해질 경우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선거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정치적 책임도 굉장히 크게 져야 되는 후폭풍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희가 교육감 얘기를 하는데 정치 얘기가 같이 결합이 되니까 조금 그렇죠. 안타깝긴 하네요. 네, 이게 후보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게 일단은 가장 좋을 네. 텐데 이게 선거라는 어떤 한 명만 당선되는 이런 선거의 특성상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이나 교육 철학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앞에서 긴 시간 들여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마 앞으로 후보들이 계속해서 교육 관련 공약을 내놓을 텐데 아까 뭐 조금 파격적인 공약도 있고 뭐 그게 될까 싶은 공약 좀 이건 신선한데 이런 공약들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후보가 내놓는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네. 그런 후보들을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월 5일에 치러지잖아요. 선거가 그 전에 울산 MBC에서도 토론회가 또 있을 예정이니까 네.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투표도 꼭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희정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